저희 집은 3남매였습니다. 누나는 전교 1등을 한 번도 놓치지 않은 수재였고요. 동생은 공부에 별 흥미가 없어 고등학교를 겨우겨우 갔습니다. 어떻게 한 집안에서 이럴 수 있지? 머리는 동생이 누나보다 더 좋은 것 같은데. 동생이 초등학교 들어갈 때쯤 어머님께서 전업주부에서 맞벌이를 시작하셨습니다. 어머님의 케어를 덜 받아서 이렇게 차이가 나나? 이런 막연한 의문은 10년 넘게 교육업에 종사하고 아이들을 관찰하고 관련 논문과 책을 통해 알게 되었습니다. 어릴 적 습관이 이 차이를 갈랐습니다. 목표를 세우고 시간을 계획해서 쓰는 습관, 이걸 아우르는 숙제 습관이 평생 학업 성취와 태도를 결정합니다. 동생은 어려서 숙제도 미루고 시간을 계획해서 활용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학습 태도를 가졌고요. 누나는 그 반대였고요. 다행인 것은 시간을 계획해서 쓰고 숙제 습관을 바꾸는 방법이 있습니다. 숙제 습관을 바꾸는 3단계 바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신호 만들기입니다. 숙제를 미루는 아이들의 가장 큰 장애물이 바로 시작이 어렵다는 것입니다. 이 시작을 돕기 위해 일정한 시간에 일정한 행동을 하게끔 신호를 정해주세요. 예를 들어 저녁 7시에 숙제를 한다고 했으면 이때 알람 같은 청각 신호나 스탠드를 켜는 것 같은 시각 신호가 있으면 더 좋습니다. 매일 같은 시간에 반복되는 신호는 아이에게 이제 숙제할 시간이야 라고 메시지를 줍니다. 두 번째, 루틴 만들기입니다. 일단 7시부터 하기로 해서 신호를 받으면 바로 숙제에 돌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때 집중이 힘들면 타이머 등을 활용해서 15분 동안 집중하기, 이렇게 작은 목표를 세우는 것도 좋습니다. 점차 시간은 늘려가면 되고요. 숙제 습관을 잡을 때 학습 공간도 중요합니다. 정리정돈이 잘 돼 있는 학습 공간이 좋고요. 어머님의 시야를 벗어나지 않는 오픈된 공간에서 공부하는 것도 좋습니다. 이때 대화는 금물입니다. 항상 정해진 시간, 정해진 장소에서 진행하면서 루틴을 만들어주세요. 세 번째, 보상 제공하기입니다. 강아지를 훈련시킬 때 원리와 유사합니다. 강아지에게 미션을 주기 전에 먹이를 주지 않잖아요. 미션을 수행하고 나서 먹이를 주는 것처럼 아이들도 미션을 수행하고 나서 보상을 받도록 해야 합니다. 놀고 나서 숙제할게가 아니고 숙제하고 놀게, 이렇게 돼야 됩니다. 숙제를 다 했으면 아이가 원하는 활동으로 보상해주면 됩니다. 놀이나 간식, 스마트폰 사용 등으로 보상하는 거죠. 대신 보상이 너무 과도하면 보상에만 집중해서 숙제의 본질이 흐려질 수 있습니다. TV, 스마트폰, 태블릿 등 미디어 사용의 총 시간은 1시간 이내로 제한해주세요. 노력에 대한 칭찬, 작은 성취에 대한 인정, 이런 정서적인 보상은 더 좋습니다. 신호, 루틴, 보상, 이 3가지를 기억해주세요. 더 중요한 것은 바로 룰, 규칙을 정하는 것입니다. 규칙을 정할 때 어머님이 몰아붙여서 아이가 어쩔 수 없이 수락하는 형태로 진행되면 안 됩니다. 아이와 대화하고 조율해야 합니다. 아이가 규칙을 지키기 위해서는 스스로 수긍하고 납득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나는 이렇게 지킬게 라고 아이가 동의해야 합니다. 아이와 어머님은 대립하는 것이 아니라 아이가 스스로 정한 규칙을 계속 지킬 수 있게 어머님께서는 돕는 역할을 해주셔야 됩니다. 주의할 점은 워킹맘처럼 바쁘신 어머님들은 아이들에게 미안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이가 떼를 쓰거나 힘들어한다고 규칙을 쉽게 무너뜨리면 아이는 어차피 규칙은 안 지켜도 되는구나 하고 생각합니다. 더 안 좋은 습관이 자랄 수도 있으니 단호하고 일관된 태도를 유지해 주셔야 됩니다. 이번 한 번만, 이번 딱 한 번만, 이 말이 나올 때 가장 조심하셔야 됩니다. 큰 나무를 자를 때도 쐐기로 틈을 먼저 만들고 틈이 벌어지면 벤다고 합니다. 좋은 습관이 스며들 수 있는 틈을 만들고 서서히 넓혀주세요. 숙제 습관은 단순히 눈에 보이는 성적 향상뿐 아니라 자기 효능감과 평생 올바른 학습 태도를 형성해 줍니다. 감사합니다.